1.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 세상의 모든 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열광하곤 하죠. 그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화려한 무대 뒤편, 깊은 장막 뒤에는 대중에게 단 한 번도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거대한 부의 흐름을 설계하고 조종하는 은둔의 고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자산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 위에서 전 세계 리더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스승들의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속삭이는 부의,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은 곳까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성공한 자들의 자서전을 유심히 읽다 보면 가끔 기묘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도약의 지점에서 그들이 만났던 이름 없는 노인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서신에 대한 짧은 언급들 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수조원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용기를 타고 나라가 만나는 인물은 의외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서 이름 없는 농부로 살아가는 노인일 수도 있고, 인도의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낡은 책을 파는 수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고스트 멘토 혹은 은둔의 현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자산 규모를 측정할 수조차 없는 유럽 가문들의 고문이거나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실리콘밸리 기술 혁신의 배후에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이들이 이런 은둔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기술적인 정보는 이미 가치를 잃었지만 부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의 눈은 오직 세상을 등진 고요함 속에서만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둔의 스승들이 강조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부의 비가역성과 에너지의 응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애쓰지만 고수들은 돈이 스스로를 복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정신적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학적 계산이나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공포라는 원초적 감정을 다스리는 철학적 깊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의 무게와 침묵의 권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억만장자 중 한 명은 과거 파산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은둔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죠. 멘토는 그에게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숫자를 지우고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치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숫자는 인간이 만든 허상이지만 가치는 우주의 중력과 같다. 이 단순한 문장은 그를 숫자의 노예에서 가치의 창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당장의 이익을 쫓는 대신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결국 그는 이전보다 수백 배 더 큰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은둔의 고수들은 결코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성이 부를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명성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으며, 진정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그들의 지배적인 논리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진정으로 준비된 자, 즉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이롭게 할 준비가 된 자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 뒤에서 오가는 대화는 우리가 유튜브나 서점에서 흔히 접하는 성공 방정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읽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시간의 밀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24시간을 물리적인 선형의 시간으로 쓸 때 부의 고수들은 그 시간을 겹겹이 쌓아 올려 입체적인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1분이 1시간의 가치를 갖게 만드는 집중력, 그리고 수십 년 뒤의 흐름을 오늘 이 순간의 결정에 녹여내는 통찰력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리더들은 대중이 광기에 휩싸여 투기할 때 홀로 침묵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대담하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3. 부의 근원적인 에너지.
이 은둔의 스승들은 불을 단순히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을 응축된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가 화폐라는 수단으로 치환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불을 쌓고 싶다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둔의 고수들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은 의외로 청소와 명상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내면의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한 일화에 따르면 아시아의 한 거물 기업가는 매년 보름 동안 모든 연락을 끊고 티베트의 한 사찰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에게만 지혜를 빌려주는 노승이 한 명 살고 있는데 그 노승은 경제 지표는커녕 신문조차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기업가가 가져온 수많은 사업 기획안 중에서 단 하나를 골라내며 말합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지만 저 사업은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영혼을 향하는 길에 베팅하라. 기업가는 노승의 조언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 보이던 저 사업을 선택했고 그것은 훗날 그 기업의 독보적인 브랜드 자산이 되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은둔의 고수들은 세상이 보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결과보다는 원인을, 현상보다는 본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은둔의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고수들은 말합니다. 스승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들이 지키는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4. 실행을 위한 7가지 비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거인들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신하고 알찬 실행 방안 7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의 뇌 구조를 재설계하고 당신을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고립을 통한 직관의 재활성화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은둔의 고수들은 정보가 많을수록 인간의 본래 지능은 낮아진다고 경고합니다. 매일 정해진 이 시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완벽한 정적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내면이 속삭이는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의 영혼이 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복잡한 데이터 사이에서 핵심 맥락을 짚어내는 직관의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한 생존 훈련입니다. 둘째, 나만의 가상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날 수 없는 역사 속의 천재들이나 당신이 선망하는 은둔의 멘토 5명을 선정하여 당신의 머릿속에 가상의 방을 만드십시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창의성을 발휘했을까? 워런 버핏이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인내했을까? 같은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이는 당신의 사고 수준을 현재의 위치에서 수십 단계 끌어올려 평범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셋째, 결핍의 인위적 배치입니다. 부의 고수들은 풍요 속에서 인간의 감각이 가장 빠르게 무뎌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환경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던져 놓으십시오. 찬물로만 샤워를 하거나 가장 단순한 음식만을 먹으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적 결핍은 당신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현재 당신이 누리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레버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폭발시킵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지만 굶주린 사자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넷째, 인간관계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대숙청을 감행하십시오. 성공한 자들의 멘토들은 누구를 만나는가 보다 누구를 만나지 않는가가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거나
평범함에 안주하게 만드는 관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이들을 과감히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하십시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고독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고독의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진짜 거물들의 기운과 수준 높은 정보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청소는 곧 운명의 청소와 같습니다. 다섯째, 언어의 연금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사용하는 단어의 입자부터 다릅니다. 노력, 열심히, 운과 같은 막연하고 수동적인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대신 구조, 확률, 임계점, 에너지의 흐름과 같은 설계자적 단어로 당신의 일상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단어는 생각을 규정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언어가 정교해질수록 당신의 뇌 구조는 불을 담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하며 결국 당신이 감지할 수 있는 기회 영역이 수백 배 확장되게 됩니다. 여섯째, 부의 시그니처 활동을 개발하십시오. 이는 당장의 수익과는 무관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가장 높은 진동수로 끌어올리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고수들은 이것을 에너지 충전소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이는 오지 탐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당신을 세속적인 탐욕과 조급함으로부터 분리해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시장이 광기에 휩싸여 모두가 이성을 잃을 때 당신이 이 시그니처 활동에서 얻은 평온함은 당신 혼자만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곱째, 익명의 기부와 영향력의 비밀 실험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단 1%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연습은 부의 본질인 에너지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대가 없는 베품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경로로 당신에게 더 큰 기회와 귀한 인연으로 돌아오는지 그 인과관계를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은 돈이 단순히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는 자가 지배한다는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은둔 고수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7가지 실행사항은 시중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뻔한 조언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둔의 고수들이 수백 년간 철저히 비밀을 지키며 전수해온 불을 담는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비전입니다. 당신이 이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실천해 옮길 때 당신은 더 이상 성공을 구걸하며 쫓는 사냥꾼이 아니라 성공이 스스로 당신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중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그 원리에 맞춘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디지털 고립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찰나의 순간이 당신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소름 돋았다면 당신은 성공 직전입니다.